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검찰도 말이죠. 지금 어수선하고 지금 판사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검사들의 경우는 이미 검찰정보 폐지안이 이미 법안으로 이제 통과가 됐고요. 자, 그래서 내일 그 국무회에서 이재명이가 사인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은 1년 기간 유예기간 안에 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불안과 비판도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검찰에서 이 부장검사,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장급 인사들까지, 하나는요, 지금 내가 이런 검찰청이 폐지되는 이런 상태에서, 즉,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이런 검찰에서는 내가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사표 파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검사 장급 인사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지휘부는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지휘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판사들도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이미 판사들 분노한 지 오래됐죠. 즉,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탄핵하라, 청문회 나와라,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나는 청문회 못 나가. 왜?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우연성이 있고, 예, 법치주의 파괴고,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기본 원칙에 따라서 못 나겠다라는 입장을 바꿨어요. 내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요, 내부에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탄핵, 청문회, 일종의 이제 탄핵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청문회를 딱 세워놓고서 거기서 이제 난장판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론, 탄핵론, 이거를 부각시키려고 청문회를 추진했는데 청문회 안 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만 청문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 관련돼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 모두가 안 나가요. 예, 거기에는 지기현 판사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한덕수 총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맹탕 청문회가 된다 이런 비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문회는 이제 강행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알맹이 없는 청문회가 되고 그러다 보면 민주당 지도부는 도대체 민주당은 뭐하는 법사위죠? 추미애 법사위가 뭐하는 법사위냐? 추미애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이미 여당 내에서는 추미애가 가도 너무나 많이 갔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골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대로 청문회는 이제 연다고 했으니까 안 열 수는 없어. 그런데 맹탕 청문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엉거주춤한 거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 백기를 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 비롯해서 증인들이 아무도 안 나오니까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책임론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지금 갈라지는 내부 분열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는 하는데 사법부 개혁 5개 의제로 되어 있잖아요. 사법부 개혁은 이번에는 다루지 않아. 참 어정쩡한 거죠. 절반의 지금 이 개혁 절반의 카드만 지금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법 개정안은 그냥 고하고 끝까지 갔잖아요. 근데 사법부 개혁안은 잠시 수도, 보류, 유보.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그 기세로 보면은 결국은 하긴 하는데 지금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하는 게 눈에 보여요. 왜냐? 만약에 탄핵안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헌재가 말이죠. 이게 탄핵안을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 6개월이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헌재는 완전히 이재명 헌재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딱 정치 시그널에 따라가겠지만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했는데 헌재가 말이에요. 지금까지 판검사들 탄핵 하나도 통과를 못 시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헌재가 강행해?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망한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탄핵을 안 해도 망하고 해도 망하고 그래서 사법부 개혁안은 홀드시키는 상태로 지금 어정쩡한 백기를 들고 있다. 사실상의 백기인데 외형적으로는 지금 싹꼬리 내리기에는 창피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이재명 레임덕이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 뭐하고 있었던 거야? 대통령 책임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청문회는 고하고 가지만 사법개혁안은 내든 다루지 않는다. 이거 웃기는 거죠. 예. 여론의 역풍을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자유우파 유튜버들은 지금 냉철하게
뭐 이걸 비판하고 있지만은요. 좌파 방송에서야 비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또 일부 매체들이 비판하는 것을 정부 여당도 지금 머리 아프게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하게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재명 재판에 말하자면 면죄부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다. 뭐 그러니까 공소 취소하라. 그냥 온갖 이화영 그 사건만 해도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원고주춤한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검찰 얘기를 하다 보면 검찰 개혁 얘기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문정이에요. 이문정. 이문정이가 그랬잖아요. 내가 검찰 개혁의 장의사가 될게. 장의사가 뭡니까? 장의사. 마지막 딱 처리하는 거잖아요. 장례 절차. 예, 장의사. 그러니까 검찰 개혁 자기가 그냥 딱 검찰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동안에 정성호 장관이 중소청하고 그다음에 수사청 그러니까 이제 기소청은 법무부에 본래 가고 그리고 수사청은 어디로 가냐? 행정부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정성호 장관이 맨 먼저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어요. 그러면 행안부가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 거기 경찰도 있지, 국수본도 있지, 거기에 또 중수청까지 간다고 이렇게 딱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무부로 와야 돼라고 했다가 한 대 얻어 맞았잖아요. 그 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 이문정이거든요. 이문정이가 본래는 내부 반란자가 이제 이문정이잖아요. 예, 그거 덕택으로 지금 검사장까지 아주 그냥 딱 한 번 챙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문정이는 검사야 정치인이냐? 아니 저렇게까지 정치적인 발언을 그야말로 난사하고 있는데. 도대체 검찰에서는 그리고 법무부는 뭐하냐 이런 비판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드디어 경고 메시지를 날렸어요. 경고 서신을 날렸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요즘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래저래 말이죠. 지난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금 언론에 중점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이번에는요 국정원 대전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또 마이크를 잡았네요. 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항명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말이지, 2023년도에 있었던 행정 전산망 망가졌을 때, 그때 후속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그것도 조사 좀 철저히 해.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훈식이는 뭐라고 그러냐? 지금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아라. 예, 따지지 말아라. 전 정부 탓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왜? 이거 전 정부 거 책임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잘러 했잖아요. 잘러.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윤호중 장관 잘러. 그러니까 못 자르겠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자원,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완전히 이거 내로남불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판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전 정부 탓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말고 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이렇게 방향을 싹 바꾸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말이죠. 조희대 대법원장 내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힌 바 있습니다. 확고히 밝힌 바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왜 이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못한다고 했느냐? 이 헌법과 관련 법원조직법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법조인과 당연히요. 자,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행 중인 재판이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 예, 이렇게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 그리고 이제 오경미, 이훈구, 그다음에 이수견, 박영재 대법관도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주기현 판사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지금 반박 의견서를 지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내일 청문회는 전민당 입장을 보면 그대로 간다 이겁니다. 청문회는 가는데 가고, 그리고 이제 탄핵소추 이것도 이제 아직은 열려 있지만은 이 탄핵소추의 경우에는요, 이건 삼권 분립 여기에도 반한다.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헌재가 말이지 탄핵 심판을 늦출 경우에는 6.3 지방선거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런데 지도부로서는요, 지금 완급을 조절할 제동력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말이죠, 이 강성시 지침들, 개딸들, 이 사람들이 지금 모든 정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부나 아니면 정청래 그 대표도 별 힘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번에 더 센 특검법, 이것도 원내 지도부에서는 합의했다가 너희 그 정청래한테 난리를 막아져갖고 이게 이제 유야무야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내일 청문회는 일단은 연다 이거죠. 일단 진행한다. 그러나 다음 주 초 발표 예정이던 사법개혁안 발표는 추석 이후에 한다. 그러니까 추석 때 이은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추석 아침 밥상에 올라오면 손해니까 이거 사법개혁안 발표는 추석 이후로 미루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데요.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예상돼 있어서 청문회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곧 국정감사 예정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감 일정을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감을 할 것이다. 그리고요, 사법개혁안은 29일 발표할 것으로 야정됐지만은 지금 국가재난사태 때문에 추석 이후로 날짜를 연기한다. 이건 핑계죠. 예, 국정원 화재 사건을 핑계로 해서 뒤로 슬그머니 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법개혁 특위가 대법관을 갖다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거, 이것도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로도 뒤로 싹 밀어놨어요. 예, 뒤로 밀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느냐? 예, 지금 이제 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사법개혁 논의에 우리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될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니까 이거를 슬그머니 뒤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요, 조희대 대법관장한테 밀리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검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을 내놨어요. 왜? 밑에서 치고 올라오잖아요. 검찰총장 뭐하고 있었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내는 거예요.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에게 면목이었고 죄송하기 그지없다. 그리고요,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그간 대검에서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우연 소지가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중수청 신설 시에는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이 가중되고,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 소모의 심각성 등을 강조하면서 반대해 왔다. 예. 그러면서요, 검찰은 재헌헌법 제정 시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 수사와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그 다음에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 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 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어 그간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 그러면서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 가족들도 살뜰히 돌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적하며 애쓴 날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든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말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고자 한다. 예, 그리고요, 검찰 내부 의견을 앞으로도 적극 개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검에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신설로 인한 수사관들의 처우 변화 우려에 대해서는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일선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굉장히 그래도 말이죠.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 검찰 총장 대행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수긍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일관해 왔는데 이제 검사 내부의 반란이 커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유감스럽고 참담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반발의 검찰 수장도 이제는 그 현실의 심각성을 알고요. 이 검찰 내부의 의견을 지금 정치권에 지금 내가 제대로 전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나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번에는요. 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문정한테 내놓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 발언에 정치적인 언행에 주의하라. 경고장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예. 자, 왜냐? 지금 조금 전에도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임은정이가 말이죠.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자기가 장의사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 내부 반란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법무장관이 가만히 있다? 그럼 법무장관은 뭐하고 있나? 예, 이거 법무장관 내 임명 생겼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지휘서신을 내린 거예요. 지휘서신. 자, 그래서 이 서신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임은정은요, 예, 그동안에 이 공청회에서 말이죠. 검사 인사에 대해서 인사 참사다. 이렇게 비판했고. 왜냐하면 검찰 인사를 누가 하는데요? 법무장관이 하잖아요. 대통령하고. 근데 인사 참사라고 했고. 그리고 특정 검사들을 갖다가 검찰개혁의 오적이다. 그래서 검찰개혁 오적의 이름까지 공표한 바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본인이 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발령과 관련된 데서는요.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면서 포장지로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을 들었다라고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그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입장에서 야, 너 업무나 똑바로 해. 이렇게 지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법무부 측에서는 앞으로도 임은정 검사장처럼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인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거 뭐 이재명 위에 강훈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전 정부 탓하지 말고 문제 해결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전 정부 때 왜 2023년도 행정망, 말하자면 붕괴 때 후속 조치를 안 했느냐? 예, 이원화 조치를 왜 안 했어? 이거 조사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가 이제 여론의 역풍을 맞으니까 아니야. 전 정부 탓하지 마. 이렇게 지금 혼란을 수습하고 나온 것이 아니냐. 또 꼬리를 바짝 내렸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정부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밝혔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 전산 시스템 중단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 차례, 그동안에 이제 이런 국가 전산 시스템이 정면 중단될 수 있다.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 시에 이런 우려가 나왔지만은 제대로 대응을 한 번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자아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와 함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 대해서는요. 국민 불편이 심각한 시스템 복구를 우선 시행하고 복구사항을 신속히 보고하라. 그리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이라면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전부 파악해 대비하라. 예, 그리고 매뉴얼도 철저히 점검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화재와 관련해서요. 화재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먼저 복구를 진행하고 전소된 주요 정보 시스템 96개가 대구센터로 이전해서 재가동되기 전까지 약 4주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전체 서비스 정상화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복구되는 대로 네이버하고 다음을 통해서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 것 아니냐. 전정부 탓하다가 해당한다. 이런 비판을 무겁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